여러분,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 4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4만 명에. 그러니까 이게 2차 경제 봉쇄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 단위로는요, 경제 제재 재개 조치를 처리한 데도 많고요, 또 경제 재개를 중단한 곳도 많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가 50개 주잖아요. 11개 주가 경제 재개 조치를 중단하거나 또 제재 조치를 규제했습니다. 규제. 당장 텍사스 주만 하더라도요, 주점 영업을 중단했고요, 식당 수용 인원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당국의 승인 없이 100명이 만난다, 이거 안 된다, 만나지 마라, 야외 모임도 금지한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의 술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36,8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 내 이 정도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50개 주 가운데서 32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더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향방이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확산이 재개될까 두렵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아예 급락을 했어요. 급락. 2.84%면 3%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다우지수가 말입니다. 25,015.55로 마감했고요. 떨어진 액수가 730.05예요. 730.05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나스닥은 좀 덜 떨어졌어요. 좀 덜 떨어졌지만 그랬더라도 만을 깼습니다. 만을 깼고요. 2.59%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757.22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장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장 중반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내리막길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이유는요, 실물 위기에 이어서 금융 위기로 간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충고, 이것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이러면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격입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좀 헷갈리겠네요. 연방준비제도에서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뭔가 하면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은행들이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를 판단해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특정 상황을 가정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정 사항을 가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은행들이 자본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출 손실이 최대 7천억 달러까지 가겠다. 7천억 달러요. 7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842조입니다. 842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대출 손실이 그 정도 나니까 결국 금융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준이 미국의 대형은행 3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입니다. 바로 V자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U자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면 WDB라고 해서 이중침체 W자로 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대출 손실이 적게는 5,600억 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천억 달러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은행들의 충격이 굉장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자본 비율이 12%에서 7.7에서 9.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실물 경제에 대출한 것이 부실이 돼서 은행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실물의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준은 판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실물의 충격 위기가 지금 유예되고 있군요.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리금에 대한 상한도 미뤄주고 이자에 대한 상한도 지금 미뤄주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대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1월 정도 되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가올 거라고요. 그때 실물 경제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거예요. 그 지표와 수출 지표 두 가지가 이제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우려한다는 것은요. 이미 조사를 해봤더니 대출에 대한 부실이 커질 거다. 대출에 대한 부실이 커지면 금융에 대한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제도는요. 각 은행들에게 두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또 하나 배당금 지급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돈 쓰지 마라는 거예요. 돈 쓰지 마라. 대신에 자본 확충해라 이야기예요. 자본 확충해라. 너네 위험해지니까 자본 확충해라는 그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의 자본이 고갈될 수 있다. 때문에 고갈되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 그만하고 배당 지급하지 말고 오히려 자본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실물경제의 침체가 금융권에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가장 위험한 게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19에 골이 깊잖아요. 골이 깊은데 골이 깊어서 이게 반등을 바로 하면 실물경제 충격이 덜합니다. 근데 골이 깊은 데다가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충격은 장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이게 길이가 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가 길 거라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하고 달리 감염병이라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길다고 말씀을 드렸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경제에 우리한테는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내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70% 많게는 7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와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물의 위기가 금융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충고를 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것도 참 재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분석했나 하면요. 연방준비제도의 손실 전망이라는 이야기로 분석을 했는데 일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할 수를 시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부는이라니까 34개 금융기관 중에 일부는이라는 게 일부는.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지금 2008년보다 더 아픈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은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서 웰스파고 그다음에 JP 모건 체이스 이거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 실물 경제의 충격이 대출을 디폴트 못 갚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 이후에는 금융의 부실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금융기관들에게 너네 자사주 매입하지 마. 그리고 배당하지 마. 그러면서 자본 확충해. 그래야지 너네가 살아남아 하는 표현을 지금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위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큰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의 위기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물경제의 충격이 금융으로 전이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요즘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또 심리적인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